김정숙이 응? 중국에 안 갔어요. 1박 2일이라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박 2일이라도요. 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정숙이 문재인 따라서 안 간 것이 뉴스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1박 2일, 문재인 스케줄이 빡빡하긴 했죠. 청두까지, 베이징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비행기 타고 청두까지 이제 3시간 가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 옷 입고 이렇게 할 것도 없었을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요, 제가 볼 때는 이 김정숙이 왜 안 갔을까? 못 갔나? 안 갔나?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정숙이 해외라면 무조건 가는데요. 이번에 중국에 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 이 명희님께서 네, 정말 반갑다고. 네, 저도 여러분께 아주 팩트에 근거한 진짜 뉴스, 이 정론 뉴스만 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HHK님, 아유, 반갑습니다. 늘 잘 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기사님께서 구독, 네. 자, 김정숙 대통령 어느 나라입니까? 네. 자, 이거를, 아이차님께서는 실시간 채팅 거의 안 하는데, 오래전부터 구독하고 계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상우님께서 약 챙겨줘야 되는데, 왜 안 갔대? 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정숙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한 게 있답니다.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5개월쯤 들었을 때, 영부인이 참 활기 있고, 참 푸근한 아줌마 같다. 그리고 소탈하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뭔가 청와대가 이렇게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다 오픈하는 것 같고 이렇게 텀블러 들고 이렇게 종이컵 들고 커피 마시면서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 좀 쟤들도 좀 노무현 때 잘못한 거는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하니까 믿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숙이요. 굉장히 또 이렇게 소탈한 척 하고요. 그래서 그래 좀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저 아줌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 푸근해서 서민적인 것이어서 그렇겠지. 이래서 김정숙에 대한 인기, 지지, 영부인 괜찮다. 이게 70%나 됐어요, 여러분. 응?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최근에 돌린 거로는 18%? 20%?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허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깨문이나 이 달좀들 있으면은 우아하시고 정숙하시고 기품 넘치는 김정숙 여사님, 영부인님 이래갖고 한겨레에서 김정숙 씨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한겨레 구독 끊다고 초기에. 근데 지금 보면은 대깨문이나 달좀들도 약간 돌아선 거예요. 머리야. 저 아줌마 진짜 너무 정말 심해. 웬 주책이야. 머리야. 이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히 라오스에서 여러분 의장대 사열할 때 대통령은 여기서 쫄래쫄래 떠나가고 이러면서 그거를 보면은 누가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김정숙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말하자면은 청와대에서도 허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의전팀에서도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청와대의 서열 순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위 김정숙, 2위 찡찡이 고향입니다. 3위 문재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은 못 말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만은 어떻게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난번에 중국에 가셨어도요. 베이징에서 혼밥 하시고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이 알았어요. 이러면서 눈 탁 째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김정숙은 안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못 간 겁니다. 청와대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하도 이상하게 나와서요. 자, 칸나님께서요. 네, 전 대변인님만한 전달자가 드뭅니다. 항상 힘내세요. 네, 칸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후원은 오로지 방송만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중국에 이제 못 간 거죠. 그런데 24일 날 성탄절 이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숙이 무슨 장관들 데리고요. 엄청나게
성탄을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기사 한번 여러분들 다 보시긴 하셨겠지만 2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환자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자, 김정숙이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같이 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에서 구입한 빵, 뭐 인형을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몰래 산타로 탁 변신한 사람 보고 저기 다들 이렇게 수염도 떼주시고 얼굴 드러내주세요. 이러니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종욱 여가부 장관, 그 다음에 4명의 장관과 더불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감령 경찰청장,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이렇게 7명이 그냥 쫙 김정숙 대통령인지 여산지를 이렇게 딱 보좌를 해갖고 아주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대통령이 저런 행사 나가더라도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 대통령 전문이라든가 청와대 전속 사진사들이 정말 사진 잘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좋은 사진을 찍는데 정말 김정숙은요 이렇게 막 우아하게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호들갑 이래서 아무리 잘 찍으려도 해도 청와대 여러분 홈피에 있는 사진 보세요. 그냥 뭐 거의 이제 뭐 방송국에서의 이 개그맨들 리액션은 저리 갈 정도로의 과도한 리액션이 잡힙니다. 근데 다른 리액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이렇게 홈피를 가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 김정숙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도요, 김정숙이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대통령이 김정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청와대 홈피를 가보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김정숙의 말과 글 뭐 이런 걸 해갖고 김정숙도 막 이 문재인하고 대등하게 할 때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김정숙 영부인 소식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진도 보세요. 그 김정숙의 뭐 여러 가지 이게 보면 거의 대통령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죠. 트럼프 왔을 때 이 파란 나비 달고 다니지를 않나. 의장들 사열을 막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나. 막 그 김정숙의 이 날치고 김정숙의 이 말하자면 과도한 액션.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 청암님께서도 노홍철 라이벌이다. 오늘의 또 촌철살인 그 경쟁자 나왔습니다. 또 캔디님께서 국회 어린이집은 문희상 의상 얼굴 찍어가지고 아기들에게 선물 돌렸다. 참 대나무 숲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장관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캔디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자 소소님, 국민을 위해 연말에 할 일도 많은데 정숙이 따라다니면서 더구나 노영민, 진짜 노영민이 노홍철이 라이벌인가 봅니다. 근데 김정숙이 그동안 한 일을 보면 체코 프라하에 성당 가갖고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하면서 거기서 난리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방명록을 해야 되는데 펜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옆에 문재인이 서 있으니까 딱 주머니에 펜을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그걸로 방명록에 사인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그래도요 남의 소지품이잖아요. 그걸 그냥 쑥 집어넣고, 저는 그때 진짜 문재인의 그 위치, 문재인과 이 김정숙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격이라는 거는요, 그 남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격이 있나? 딱 하나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사느냐예요. 김정숙의 격이 바로 문재인의 격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김정숙은 못 말렸는데요. 또 하나의 여러분 사건이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 그 브리지트 마크롱하고 이렇게 막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는 사진. 그래가지고 또 JTBC에서는요, 다른 데 가서도 영부인들이 팔짱을 낀다 막 이러는데, 자 그때 마크롱 부인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불편한 거죠. 저도 이렇게 같은 여자친구가 막 같이 팔짱 끼고 그러면 참 불편합니다. 왜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남자도 팔짱 끼는 거 저는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자끼리 팔짱을 끼는 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거는 거의 레즈비안 사이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살짝
낄 수도 있지만 얼른 놔야 되는데 김정숙이 완전히 마크롱 부인 팔짱을 끼고 그 다리를 그냥 저기서 10분 동안 하니까 마크롱 부인이 완전히 불쾌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샤넬에서 옷을 빌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생필름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채널 A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부조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그게 이제 생필름이 옵니다. 그걸 편집해서 내는데 자 마크롱 부인하고 김정숙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김정숙이 뭐 샤넬에서 빌렸다는 이 한글이 들어간 샤넬의 트위드 자켓을 자기가 입었다면서 이게 샤넬인 건데요 이거요 한글을 넣었고요. 저는 참 놀랬던 게 아니 누가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샤넬 트위터입니다 이러면은 뭐 기다려야 되는데 마크롱 부인은요 말할 기회를 주질 않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속사포로 자기 혼자서 20분을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통역만 바쁘지 브리지트 마크롱 통역은 하나도 안 바빠요. 이렇게 일방적이고 한번 터졌다 하면은 왜 아줌마들 무지무지 말 많이 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기본도 모르고 의전도 모르고 그러면 아마도 다른 그 정상의 부인들이 김정숙 나오면은 다 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케이트님이 동네 아줌마들 학부모 모임에서도 저런 아줌마 나오면은 다 피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격이 없고 이런 부인을 영부인을 갖고 있는데 참 그 샤넬도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샤넬 옷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샤넬에서 옷도 빌려주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 그거는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 얘기가 참 김정숙 사이즈에 맞는 샤넬 옷 없을 텐데요. 이러면서 이건 뭐가 있다. 이러면서 또 그분이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김정숙이 입는 옷을 보면은요. 다 명품입니다, 여러분. 샤넬이 아니더라도 무슨 양헬이라는 작가의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누비옷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갔을 때 입었던 그 김모라는 이 누비 장인인데 이 사람 누비 옷은요 한 번에 싸야지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갔잖아요. 근데 뭐 미국인가 프랑스에 갔을 때 와 옷이 좋다고 하니까 김정숙이 그래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돈으로 샀으면 그냥 그렇게 벗어줄 수 있을까? 1,000만 원짜리인데. 질문. 영부인이 외국에 갔을 때는 옷값이 나옵니다. 즉 정상 모임이니까. 근데 사적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는 옷값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옷은요 우리 세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옷을 우리가 한 1년에 적어도 몇 억씩은 우리 세금에서 나간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두 부부가 이렇게 쌍꺼풀 수술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요새 김정숙 얼굴 보세요. 이거는 카메라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관리받은 얼굴입니다. 그럼 그 관리가 단순히 보톡스 가지고 될 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의사들 많이 알거든요. 물어봤더니 저거는 적어도 한 2천 정도는 돈을 들이는 얼굴이다. 그리고 저거는 뭐 시술 가지고 되는 얼굴이 아니다. 저거는 거의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다른 이 영부인들은 참 검소하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지트 마크롱은요. 그 루이비통 옷 같은 거 그거 진짜 빌려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요.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막걸리 먹다가 이제는 샴페인에 고급 와인 따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그냥 치지도 않는다고요. 저도 외국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1등석 아니면 못한다고 했던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기가 막혀서 쳐다봤습니다. 그래갖고 1등석 없다고 다음날 타고 왔어요. 자,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했다. 크리스찬 윤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대규모의 구조 조정이죠. 거기다가 아마 다른 분이 보면은 외국에 대통령 부부가 한 몇 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한테 박원순 시장 부부한테 했던 것처럼 혹시 문 대통령 그동안 재혼하셨습니까?
뉴 와이프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소님, 손흥민님 너무 다 다르다고요. 자, 지금 이렇게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결국 김정숙의 입김이 얼마나 센가. 조국에게도 그 입김은 가 있습니다. 자기 친척들, 아이들. 즉 김정숙의 민원 담당이 조국이었고요. 권양숙의 민원 담당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였습니다. 이제 퍼스트레이트 게이트도 이제 열립니다. 조국 그래서 꼭 구속시켜야 됩니다. 조국을 구속시켜야지 퍼스트레이트 게이트가 열립니다. 정수기 게이트, 필터 게이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필터 게이트가 열리게 될 겁니다. 조국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고요. 또 이미 문바에서는 또 친문에서는 조국을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이 다 불어버릴까 봐 그게 찝찝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사나를 튕기고 있는 거겠죠.